종잣돈 1,500만원 옥탑방에서 상가, 부동산 자산 20억 월세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5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작은 빌라 원룸에서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첫 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방법 3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생생한 목표를 세워라 입니다. 막연하게 생각은 했었어요. 돈을 아껴야겠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비나 지출은 줄지 않았어요. 먹자골목에 빌라 원룸이 있었는데 외식은 굉장히 자주 하게 되었고요. 주말이 되면 코스트코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큰 머핀 한 박스 이런 것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먹지도 못했지만 버리는 양도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저의 첫 아이를 계획하게 된 거였어요. 아이가 생기자마자 저에게는 정말 생생한 목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아기방을 마련하고 싶다 였어요. 아기가 만약에 남자면 하늘색 벽지를 해주고, 또 딸이면 핑크색 벽지를 해줘야지, 노란색 흔들 침대를 놔야지, 그리고 저쪽 한켠에는 아기 체육관도 마련해줘야지, 뭐 이런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방 한 칸이 지어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놀이터도 모래 놀이터 말고 그래도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 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소비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저의 목표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소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뭔가 나의 목표에 더 다가간 것 같다라는 행복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부자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달에 200만 원까지도 지출을 줄이신 분이 있었고 90% 이상 지출을 줄이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분들은 모두 생생한 목표가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나의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겠다. 만약에 의대를 가면 이만큼을 모아야겠다. 그리고 아이가 유학이라도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목표를 굉장히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생하게 꼭 목표를 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바로 현금을 쓰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는 돈을 많이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사 먹고 이럴 때 구내 식당에서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내 식당에서 먹고 나면 한 10분? 15분이면 금방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면 저희 회사가 명동에 있었는데 한번 돌아봐야지 라면서 한번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 옷가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옷가게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라고 하다가 뭐 하나를 또 사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백화점이 있었는데 회사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해서 들리게 되면은 지하에서 타임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저랑 선배 언니들이 있었는데요. 그 언니들이 야, 우리 절약해야 되니까 남대문에 가서 사자 라면서 택시를 타고 남대문까지 가서 또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하곤 했어요. 그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신용카드를 들고 갔던 거예요. 신용카드가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사고 싶은 게 있고 또 싼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터 현금만 사용해야지 라고 했어요.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카드가 있겠지 라고 따라갔다가 정말 창피하게 돈이 없어서 빌려서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야, 빌릴 수는 없지. 언니들과 갔다가 저만 안 사고 온 적도 있었어요. 현금을 사용하면서 저의 지출이 50% 이상 확 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현금을 사용하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카드는 할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를 쓰는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소득을 높이라 입니다. 제가 절약만 하고 그리고 현금만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돈이 빠르게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수입을 높여야겠다.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저는 통번역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통번역 에이전시 비즈니스를 또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소득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제 지인 중에는 소득이 아예 없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떡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무도 이분에게 큰 근로소득을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분이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부수입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실제로 한 달 내내 정말 수십 곳의 집을 방문을 하면서 정수기 필터를 갈아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몸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필터를 갈다 보니까 고객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고객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이 지인이 있었고 지인도 정수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수기 외에도 실제 그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 침대,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이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고객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수기 필터만 갈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월급이 낮았지만 나중에는 이분이 고객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약간 단가가 높은 물품들을 팔게 되었고 또 지인들을 통해서 또 소개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판매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케팅에 대한 공부도 하고 판매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이분의 수입은 처음에는 채 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몇백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었어요. 마치 씨앗처럼 여러분이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 처음에 얻는 부수입은 마치 씨앗과도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조그마한 씨앗일지라도 나중에는 무럭무럭 자라는 돈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소한 금액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3가지 방법을 반복하신다면 여러분이 꼭 종잣돈을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재테크를 응원드립니다.